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2일 오후 6시 반입니다. 2019년 11월에 어선을 몰고 탈북했다가 문재인 정권의 반인도적 정책에 의해 가지고 희생된, 즉 북쪽으로 강제 송환되어서 지금 생사가 불투명한 이 두 사람이 당시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도살장에 들어가는 소가 버티는 딱 그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생명을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문재인은 지금 양산 사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문재인, 박지원, 서훈 이 세 사람이 오늘 공개된 사진을 본다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일단 오늘 사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TV조선이 전주의 의원을 통해서 입수한 사진입니다. 전주의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겁니다. 북송 닷새 전에 목선을 타고 남하한 탈북 어민 2명이 포성줄에 묶이고 안대가 씌워진 채 판문점에 도착했을 때부터 찍은 사진입니다. 참고로 이 두 사람은 합동신문에서 귀순하겠다, 한국에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입니다. 즉 서명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도살장에 보내는 소처럼 억지로 밀어서 북한으로 보냈고 그 장면이 촬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탈북 어민이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정부 직원들에게 이끌려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장면, 그리고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고 우리 정부 직원들이 제지하고 있는, 몸부림치는 이 사람을, 살고 싶어하는 이 사람을 제지하고 있는, 끌고 가고 있는 장면. 등등 참혹한 사진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북한에서 살인을 했다고 하는 주장은 북한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 살인 동기도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보내줬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20명 이상을 죽인 유영철이도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두 사람이 설사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국민이 되었으니까 재판 관할권을 우리 정부가 행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사형 집행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확실하게 문재인이가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지금 살아있을 이 사람들이 법대로 해서는 이 사람 두 사람은 지금 한국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것이 확실한 두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가지고 죽었든지 고문을 받았든지 감옥에 있는지 뭐 죽었을 사형 집행됐을 가능성이 많겠죠. 확실하게 두 사람을 죽였다. 아니 문재인이라는 한 인간이 두 사람의 생명을
김정은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 인신공양할 자격을 가졌습니까? 대통령 권력 중에서 생명을 빼앗을 권력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 이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죠. 어떻게 질 거냐? 그거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이 사진을 보면은 파란 옷과 검정 옷을 입은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 남한시설에서 포성줄에 묶인 채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 옷을 입은 어민은 정부 관계자 10명에게 둘러싸여 남한시설부터 군사분계선까지 걸어서 넘어갔습니다. 북한 측에 인계될 때는 다소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인데, 반면에 검정 옷을 입은 어민은 군사분계선으로 향할 때쯤 배수구 앞에서 윗몸을 푹 숙이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옆으로 쓰러지고, 정부 관계자들은 그를 강제로 일으키는 장면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 4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검정옷 입은 어민의 양팔을 끼고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어민은 우리 정부 관계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인 시멘트 바닥을 밟았고 결국 북측에 인계됩니다. 해당 사진에는 정부 관계자들이 검정옷을 입은 어민의 등을 손으로 밀고 있는 듯한 모습도 보인다고 조선일보가 설명을 했습니다. 도살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소를 막 밀어서 들여보내는, 사지로 들여보내는 참혹한 모습 아닙니까? 이 사진 하나로 문재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아마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진 하나로 문재인의 위선, 인권 변호사로서의 위선, 민주투사로서의 가짜가 폭로되는 거죠. 문재인 민주투사, 문재인 인권 변호사, 이게 페이크 뉴스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통상 수주일 이상 걸리는 합동신문 절차를 사나흘 만에 끝내버리고 닷새 만에 서둘러 탈북 어민들을 북송시켰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국정원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금 고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강제 북송 어민들이 당시에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게 며칠 전에 또다시 언론에 의해서 폭로가 된 바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통일부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에서 아주 민감한 정보가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바뀐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정보가 손에 들어옵니다. 정보가 곧 권력입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특히 군 수사기관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이라든지 통일부와 같은 안보, 외교, 대북 정책에 관한 정보가 그게 공문서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모여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햇볕을 보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정권 교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정권 교체가 되니까 이런 핵심 정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는 서면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즉 통상적인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사항, 귀순 희망 여부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통일부가 당시 합동정보조사 참여기관이 아니어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는데, 아마 이게 국정원에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은 어떤 식으로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은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시 안보실장이던 정의용은 국회에 나와가지고 북한 어민들은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했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최근까지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긴 자필 의향서가 확인됨으로써 이들이 고의로 국민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강제 북송이라는 반인도적인 행위를 덮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작심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저쪽에서 죽이니까 그 뒤에 자신들의 악행을 덮기 위해서 월북자니까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려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거짓말을 한번 하면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더 큰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사망으로 이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의향서를 묵살했다는 것은 강제 북송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반인도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보내는 강제 북송하는 과정이 또 요사이 자세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날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오전 9시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에 군이 귀순 어민을 송환해 줄 수 있느냐, 송환 시 자해 위험이 있어가지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대에서 에스코트 했으면 좋다고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군 차원에서의 민간인 송환은 불가하다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경찰 특공대 8명을 동원해가지고 11월 7일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에서 아까 사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강제 북송시켰다는 겁니다. 11월 8일 강제 북송한 그 다음날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 김연철 통일부 전 장관은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소관이 아니어서 귀순 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잘 몰랐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라고 했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통일부 장관도 속였다는 이야기인데, 글쎄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이들이 타고 온 어선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 어선도 넘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의 충직한 부하 노릇을 오랜 동안 했다 하는 저 이야기가 과장입니까? 넘겨주면서 소독까지 해가지고 넘겨주는데 이 소독을 하면은 거기에서 살인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뭐 피 흔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깨끗하게 소독까지 해가지고 북한에 넘겨줌으로써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된 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증거인멸을 도와준 겁니다. 이런 문재인과 그 부하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서 안 됩니까? 이런 걸 하라고 검찰총장을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